측부터 의견서 내용 간단하게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승근 검사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견서 4번 제출한 내용은 그 지난 기일에 피고인 측에서 그 대통령 윤석열 등에 대한 내란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내란 선동 공소사실도 인정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타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및 이에 관련된 그 행위 등으로 내란죄로 기소된 지금 모든 재판부에서 지금 1심, 2심 재판부에서 전부 내란죄 성립을 인정했다라는 취지의 판결문과 이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이익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예, 변호인 측에서도 제출하신 의견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의견서 주요 내용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이제 개진하면서 저희 피고인 측 변호인이 생각하는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에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인식한 상태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표현 행위가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 사건이 평가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희 사건에서 증거 의견을 좀 명확히 해달라고 이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증거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고, 추가 증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증거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제출한 거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지난번에 특검 측에서 의견서 3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지금 공동변호인 말씀드렸다시피 증거에 대한 부분과 내란죄에 대한 법리,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법률적 견해입니다. 증거에 대해서는 공동변호인께서 번의한 것이 상당히 지금 제출이 돼 있고요. 다만 그 증거선본 68번 내지 144번 황교안의 손편지에 대해서만 부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글들은 모두 다 내란 시기, 즉 비상기업 선포 기간과는 무관한 시기에 글을 올린 것이고, 또 비상기업과 아무런 그 부정선거와 비상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이 글을 올린 것입니다. 즉 내란죄와는 무관하다는 그런 글들이고요. 증거, 이 사건의 내란 선동죄의 증거로 되려면은 시간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4년 12월 3일 22시 28분부터 그 다음 날 국회의원식 의장이 가결을 선포한 1시 1분 사이에 올린 글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에 대해서 저희 부동의하고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형법 제87조 국도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처벌하고, 91조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두 번째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해 하는 것으로 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국헌 문란에 대해서 국헌을 문란한 목적이라 하면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상당 기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장애가 아닌 헌법기관 기능이 실질적으로 배제, 마비되는 그런 것들이 지속되는 상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대법원 96도 3376 판결에서 설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내란 기간을 79년 12조 12월 10일부터 계엄 해제가 선포된 81년 2월까지 약 2년여 그 기간을 거쳐서 내란 기간이라고 판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2시간 반 만에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는 이 상당 기간
국가 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나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내란 선동죄에 있어서 피선동자의 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2쪽입니다. 여기서 피선동자라는 것은 추상적인 일반 국민이 아닐 겁니다. 내란죄에서 피선동자는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이겠죠. 이 사건의 경우는 계엄군일 겁니다. 또 계엄 당국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밤 11시 40분 또 0시 한 20분 정도 그 늦은 시간에 이 사람들이 이 페이스북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동에 대한 위험성이 전혀 없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내란 선동죄 부분도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 측이 입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견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검 측에서 8월 5일자로 추가 증거 신청으로 추가 증거 순번 1번부터 14번까지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 기존의 증거가 355번까지 신청이 되어 있어서 추가 증거는 그 순번에 따라서 356번부터 369번까지 이렇게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증거 순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특검 측 신청 증거에 관해서 일부 보류되었던 그 증거 의견 그리고 특검 측에서 부동의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하셨던 부분 그리고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까지 포함해서 그 변호인 의견서에 증거 의견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그와 같이 증거 의견을 진술하신 것으로 정리하고요. 특검 측에서 만약 그에 관해서 추가로 의견이 있으시면 검토 후에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절차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증인 신문을 진행하도록 할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예. 오늘 예정한 증인 김주현에 대한 특검 측 주신문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은 12시 10분까지 재판 진행할 예정이므로 가급적이면 그 시간 이내에 특검 측에서 신문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 씨,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김주현 씨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예, 지금 오늘 피고인 황교안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이제 선서하시고 증언을 하시게 되는데요.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이나 증인과 친인척관계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 증언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지금 재판을 받는 게 있고 또 수사 진행 중인 것도 있다고 듣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참고인 신분이지만 주거지 압수수색하고 뭐 전화 압수수색까지 다 당한 지금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또 조사 내용도 다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다 연결돼 있고 해서 제가 증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증인에 대한 그 범죄와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 증인 신문 내용 중에 만약에 증인에게 형사 책임이 문제될 만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셔도 되는데 그에 관련이 없고 지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입증과만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그런 그 수사의 진행은 이 내란 선동하고 뭐 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그런 점도 저는 충분히 그때 수사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그걸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딱 분리가 된다고 생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 내용을 듣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셨을 때 그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제가 판단할 테니까요. 제가 거부해도 좋다고 말씀드리면 증언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렇지 않으면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서하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김주현. 예, 증인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거짓말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됩니다. 예, 앉으십시오. 예, 특검 측 신문 시작하십시오. 예, 김승군 검사입니다. 먼저 진정 혼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증인에게 증거 목록 순번 148번 피의자 신문조서 제1회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증인께서 2025년 1월 8일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조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서명 날해난 것이 맞습니까? 이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그 지금 사건들과 관계 있는 것이라서 제가 증언하고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어떤 내용들에 관한 문답이 이루어졌는지. 예, 증언 거부하신 것 인정하겠습니다. 네. 자, 증거 목록 순번 149번 피의자 신문조서 제2회 제시하겠습니다. 자, 증인이 2025년 6월 11일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조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서명 날해난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증언 거부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증거 목록 순번 150번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자, 증인이 2025년 7월 3일 내란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조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서명 날해난 것이 맞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거부권 행사 인정하겠습니다. 네, 증거 목록 순번 282번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2025년 11월 13일 내란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조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서명 날해난 것이 맞습니까? 네, 그 내용도 역시 그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조서 내용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증언 거부권 행사하신 것 인정하고요.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에 관해서만 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1항부터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한 후 1989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고 2017년 7월경 퇴직하였지요.
그렇습니다. 증인이 2024년 5월경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되어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에도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였지요.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2013년 3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였는데 피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3년 4월경 증인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서 검찰국장으로 보임되어 피고인을 보좌한 사실이 있으시죠? 그렇게 인사 발령을 받아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5년 2월경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하여 계속 피고인을 보좌한 사실이 있으시죠? 보좌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법무부 차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보좌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 재직 중 국무총리에 임명되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7년 7월경 퇴임하였는데 그 사실 알고 있으시죠? 네, 자, 증인은 피고인이 국무총리 퇴임한 이후에 2019년 1월경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하였고 2019년 2월경 자유한국당 당대표에 선출된 사실 알고 있으시죠? 그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으시죠?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국무총리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까? 같이 근무했던 그 당시 저 장관 재직 하시던 시절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하고 뭐 한 1,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식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락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뭐 특별히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증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 휴대전화 번호도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거 언제 저장한 것인가요? 법무부 근무 시절에 뭐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 무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배우자와도 연락을 하고 지내셨습니까? 글쎄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같이 근무하면서 배우자들 뭐 무슨 바자회나 자선 모임이나 이런 데서 뭐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고 뭐 따로 그렇게 뭐 연락을 하고 만나시고 그런다는 말씀은 들은 적이 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1항과 12항을 합쳐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그 딱히 뭐 연락드리고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민정수석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거기가 이제 신설 부서라서 예를 들면 캐비넷은 빈 캐비넷이고 매사를 모두 이제 새롭게 제 입장에서는 봐야 되고 해서 매우 분주하고 정신없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증인이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부터 27분경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담화문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등은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지요. 그 선포문에 기재가 돼 있는 거를 이제 사후에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범을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22시 23분에 TV 방송을 통해서 담화문 발표를 할 때 그 보신 거 아닙니까, 증인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상황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드릴 그런 것들은 뭐 아닐 것 같습니다만 제가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 있다가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들어가서 그게 뭐 10시 이제 넘어서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하신 담화문의 내용이 뭐 어떻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저는 그 선포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이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16항과 17항을 좀 합쳐서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그 법률 전문가로서 헌법과 개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 알고 계셨습니까? 또 그것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뭐 증인의 행위에 관해서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질문이죠? 헌법과 개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물었습니다. 뭐 그것은 뭐 헌법 공부를 할 때 그 했던 그런 정도의 기억이고 뭐 헌법이나 법률에 조문이 나오는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8항을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당시 대통령실에 그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할 때 대통령실에 있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19항과 20항을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대통령실에 언제 어떻게 도착했습니까? 아까 지금 보여주셨다시피 제가 경찰에서 피의자로 2번 조사를 받고 특검에도 뭐 압수수색 2번을 포함 조사만 지금 4번 받고 제 재판도 거의 길이 지금 20번이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제가 제 진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물으시는 것과 같은 것을 제가 선서하고 이 법정에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납득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나 뭐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실에 계셨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아까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처벌에 뭐 관련이 있나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퇴근했다가 밤 10시 넘어서 연락을 받고 이제 나가서 선포가 되는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른다. 이제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뭐 선서를 하고 제가 그 특검 측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게 제 지금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쨌든 개별 질문에 대해서는 뭐 증인께서 증언 거부를 판단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별적인 질문은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개별적인 아까 재판장님 말씀 주셔서 제가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현재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들도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로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하실 때 제가 하나하나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증언 거부는 대체적으로 제가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개개 질문을 다 하시는 거를 이 자리에서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관한 것들을 어떤 건 답변 드리고 어떤 건 답변 안 드리고 그러긴 좀 어려워서 증언
거부를 하는 거는 좀 더 포괄적으로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특검 측에서는 질문하십시오. 예, 네. 19강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 다른 계엄 사유가 더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1강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또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저 추가 증거 아까 순번 11번인데 바뀐 번호에 의하면 366번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제시하겠습니다. 대통령실 5층에 엘리베이터를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이고 실제 시간은 22시 09분경입니다. 지금 여기 두 번째 들어오신 분이 증인 아닙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저 영상 저는 처음 봅니다만 계속해서 이번엔 대적견실 CCTV 영상입니다. 앞서 다시 지금 끝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리면 증인께서 여기 대적견실이 이쪽이고 집무실이 저 안쪽 문에 비치는 모습이고 비서실장실이 이 반대편에 있는 곳으로 구조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집무실에서 나온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왔다가 지금 증인을 비롯한 참모진들이 같이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영상에 대적견실 CCTV 영상이고 시간은 22시 14분경입니다. 지금 여기는 대적견실의 모습이고 여기 안쪽에 있는 이 문이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문이고 이 문은 아까 보여드렸던 통로에서 들어가는 주출입구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대적견실로 들어왔고 증인을 비롯한 그 비서실장 등 참모진들은 계속 집무실에 있는 상태였죠. 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대적견실에는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와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적견실 영상 22시 23분경을 잠시 재생하겠습니다. 22시 23분경 이미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하러 나간 이후에 집무실에 계속 있던 증인과 비서실장 및 참모진들은 집무실에서 나와서 대적견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잠시 후에 증인도 여기 지금 증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저 영상은 저도 처음 봅니다. 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재판장님, 저 증인 신문 네. 중에 증인은 피고인하고 뭐 공범 관계도 아니고 이 사건 범죄 사실하고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런 내용 본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에 저런 걸 여기 굳이 주신문에 관련 없는 내용을 계속 아니, 거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거부하는 것이고 예, 특검 측에서 신문을 할 수 있고요. 꼭 관련이 없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공소사실하고 비교해 보면 뭐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이 좀 공소사실에서는 설명해 이 주시면. 지금 증인이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당시의 상황과 상황에 관해서 피고인과 뭐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소통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증인이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소통했는지 이런 부분을 특검 측은 충분히 신문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수사 과정에서 밝혀가지고 별도로 증거로 제출한 건 몰라도 여기서 이 수사도 아닌데 저기 아니, 증인의 본인 인식은 진술을 물어볼 수 있는 거 거부를 아니겠습니까? 예, 이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검 측 계속 신문하십시오. 네,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증인께서 집무실에 있을 때 증인과 증인 이외에 다른 사람은 누가 있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가 나갔고 그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장상윤 시민사회 수석, 신원식 안보실장, 박준섭 경제수석 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정확하게 기억이 이제 정확치 않으니까 뭐 그렇지만 하여튼 그 부분도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선수하고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24항입니다. 그 지금 CCTV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집무실에서 증인을 비롯한 비서실장 등 그 수석들이 함께 있었는데 당시엔 대통령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저희 들어가서 시간이 거의 뭐 아주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다 제가 그 수사 과정에서 다 말씀드렸었고 다 확인하셨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 증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증인께서 특검에서 진술하신 것과 다른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진술하신 걸 종합하면 대통령께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상계엄은 안 된다. 사람들이 거리로 다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고 증인도 비상계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다. 그랬는데 다른 수석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만류한 취지로 대통령께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고 집무실에서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셨거든요. 그건 맞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집무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상계엄은 안 된다. 사람들이 거리로 다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 생각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 증인께서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수석들하고. 그렇다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이렇게 말하기 전에 비상계엄 뭐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진원 드려야 된다라고 증인을 포함한 수석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동선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꼭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것도 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당시에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등 헌법에서 정한 비상계엄 선포 사유가 없는데도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비상계엄 선포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거라는 취지로 당시에 비서실장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시간적인 간격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사후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걸 다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하고 당시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구체적인 재판장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이게 말하자면 대통령실에서 뭐 비서진하고 뭐 대화를 나누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이 증인 신문도 굉장히 부적절한 걸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판단하는데 비서진하고 대화 내용을 굳이 전혀 관계없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이걸 굳이 상세하게 물어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가 객관적인 자료를 현출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꼭 피의자 신문 하듯이 이렇게 따져 물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재판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피고인과 제가- 통화하기 전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특검 측 계속 질문하십시오. 동일한 이유는 반복해서 제기하지 마십시오. 저기 검사님 몇 번 하시는 건지 좀 질문 항수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24항인데 지금 증인께서 증언 거부를 하셔서 원래 그 특검에서 진술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워딩은 상당히 중요한 워딩인데 우리가 반드시 반박을 해야 되거든요. 예, 24항에 지금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예, 24항에 지금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증인께서 특검 조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당시 집무실에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어봤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런 그 대화를 하고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증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께서도 당시에 대통령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증인도 판단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 아닙니까? 들어가자마자 지금 첫 대면인데 뭐 그렇게 저 상황이 어떻고 판단하고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또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25항 신문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증거순번 366번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대적견실의 모습이고 실제 시간은 22시 31분경입니다. 자, 방금 영상에 의하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나서 22시 31분경 대적견실에 입장하였고 22시 33분경에는 지금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같은데요. 증인 지금 들어오는 모습 맞지요? 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 참모진들이 있는 자리에 증인도 착석을 하였고 여기에서 계속 한 10여 분간 회의를 하면서 22시 42분경에까지 회의를 계속 하는 자리에 증인도 함께 있었고 이제 회의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 일어나면서 그 대적견실에 있던 국무위원, 참모진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때 증인도 같이 대적견실을 지금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맞습니까? 저도 이 영상을 지금 처음 봅니다. 여기서. 이때 상황이 기억이 안 나십니까? 대통령이 이때 계엄 선포하고 나서 관계부처 장관 내지는 뭐 국무위원들에게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억나는 게 없으십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 그 저녁 그 행사 비슷한 그 자리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 뭐 그래서 하여튼 정확하게 뭐 동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잘 그 기억을 떠올리기가 어려워서 사후적으로 저런 걸 보고 물어보는 데 답을 하는 그런 그 과정이었던 거고 뭐 하여튼 구체적인 그런 증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관련돼서 제가 뭐 그 이후에 뭘 하거나 했으면 기억이 뭐 좀 있고 그럴 텐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아까 대적견실에서 나온 이후에 이 앞에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인데요. 22시 43분경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셔서 대적견실에서 나와서 비서실장실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저도 이 영상을 처음 봅니다. 비서실장으로 들어가신 게 맞습니까? 또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6항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CCTV 영상 재생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이 복도를 비추는 엘리베이터 복도를 비추는 23시 04분경 영상입니다. 비서실장실에 지금 대적견실에 나와서 비서실장실에 들어가 있던 증인이 비서실장실에서 나와서 대적견실에 있는 누군가에게 뭔가 대화를 잠깐 나누고 집무실로 들어간 것은 모습이 보이는데 맞습니까? 글쎄 이 영상도 지금 처음 봅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눈 이 여성분은 누구신가요?
부속실 직원 같아 보입니다. 지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증인이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잠깐 대기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약 30초가 지난 이후에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글쎄요, 잘 그것도 뭐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같은 그 복도 영상이고 23시 17분경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증인께서 집무실로 들어가고 나서 약 13분이 지난 이후인 23시 17분경에 증인이 집무실에서 나와서 다시 비서실장실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도 지금 처음 봅니다. 네. 본인은 맞으시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대통령 집무실 들어가기 전에 부속실 직원과 어떤 그 잠깐 대화를 마치고 부속실 직원이 나와서 들어가는 모습과 증인이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을 한 게 확인됐는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호출을 해서 들어간 건가요?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가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조사 과정에서 그 동선 당일의 동선이 처음에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던 거하고 다르다, CCTV 내용을 보면 다르다,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경찰에서 이제 조사가 달리 됐고, 그 이후에 제가 그 검찰하고 특검에서 3번 가량 조사를 더 받는데 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혼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뭐 들어갔을 때 그 자리에 안 계셨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뭐 그 정 실장, 이 비서실장이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수석들하고 들어갔다가 잠깐 거기에 있는, 그거라면 안 계시는 상황은 없었던 거 아닌가? 또 그러니까 근데 혼동이 되는데 뭐 올해 무슨 말씀을 듣고 그런 그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림을 보고 사후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되고 그런 지금 상황이라서 수사 과정에서도 그래서 그런 그 입장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그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지만 증언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니까 그 일일이 다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제가 아까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거 법적인 측면에서 이분은 이제 대통령 비서관이었고 공무원이었던 분인데, 저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가장 핵심적이고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가장 계엄령 선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증언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번에 그 내란 사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그 재판 사건에도 보면 아주 군 기밀 같은 거 이런 것까지 판결문에 다 나열했습니다. 어떤 안가 뭐 요소 뭐 아니 어떤 다른 군부대 사건 얘기는 하지 위치, 마시고요. 아니, 지금 이 무슨 사건에 지금 관련되는 무슨 증언을 부분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증언 거부권의 행사를 지금 충분히 다 인정하고 있는데 무슨 증언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니요, 이제 계속 증언을 하니까 본인이 거부하면 아니요. 적절하게 변호인, 제안을 해주셔야 변호인 돼요. 경고하겠습니다. 이의 제기하지 마십시오. 동일한 이의 계속 아니, 제기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는 건 잘못된 그 재판. 그러니까 동일한 이의를 다시 제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아, 동일한 이의로 판단됩니다. 네, 좀 낮추십시오. 저는 변호인, 네, 알겠습니다. 소송 지휘에 따르십시오. 특검 계속 질문하십시오. 예, 27항 물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증인께서 혼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셨거든요.
아까 다른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과 달리 다른 참모진들과 같이 가지 않고 혼자 간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28항 물어보겠습니다. 자, 증인께서 혼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 정확한 기억이 없어서 뭐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9방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대통령 CCTV 영상 확인한 결과 증인이 지금 이렇게 혼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집무실에는 윤석열 대통령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13분간 독대한 것이 맞습니까?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내실이 있어서 제가 그 전에 조사받았던 그 내용에 보시면 그 들어가니까 대통령 안 계시고 그 내실에 뭐 계시다가 뭐 나중에 나오셨다는 그런 그 진술을 내가 그 전에 하는 게 있는데 아마 그 기억이 이렇게 혼동이 돼서 그랬던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요. 뭐 오랫동안 그 대통령이랑 뭐 말씀을 나누거나 그럴 지금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이 그러니까 그 미리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아마 우리 대통령실 참모들하고는 전혀 일절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뭐 저 말고도 그 이후에 다른 분들도 또 못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얼핏 들었는데 뭐 그런 말씀을 조금 잠깐 하고 또 무슨 다른 일을 뭐 통화를 하든지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무 얘기를 안 하면 마치 뭔가 오랫동안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제가 그 선서하고 지금 증언을 하면서 이게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인지를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당시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녁 그 자리 하면서 취기도 지금 있는 상황이었고 여러 일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기억이 명확치 않은데 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번 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뒤섞여서 혼동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비서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하고 제가 들어갔을 때 안 계셨다는 상황하고는 그 나중에 재재판을 하면서 그 정진석 실장님의 그 진술을 보니까 두 개 상황이 틀린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들어갔을 때 안 계시고 좀 있다가 나오셔서 그런 그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조금 있다 전 또 나오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그러저런 게 기억이 막 지금 뒤섞여 있는데 이게 언제 어디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들어갈 때까지 저 일이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다시 들어오라는 그런 우리 보좌관의 그 얘기를 듣고 들어갈 때 그 정진석 비서실장님이 저한테 뭐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무슨 일인지 저도 모르겠다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한 일이 있고 그리고 들어가서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 부분은 사실은 명확한 기억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저 상황도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뭐 무슨 말씀을 들었고 하면 뚜렷하게 제가 뭐 움직이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냥 나와서 그 이후에 다시 그 한 2시 정도까지 만나 뵐 때까지 제가 달리 하는 게 없고 뭐 그 이후에 그 제가 움직이는 것이 없다는 거는 이미 조사하셔서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뭐 여기서 이렇게 장황하게 오랫동안 그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증언을 지금 그 거부하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마치 지금 수사를 1년 넘어 하셨는데 이제 와서 뭔가 있는 것처럼 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지금 그런 그 생각에서 특검 그 말씀드립니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다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지금 그 첫 번째 몇 가지 질문 사항이 그 조사 내용 받은 신문 조서 등 그 진정 성립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그 부분을 다 증거 거부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뭐 증인이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조사 진술을 하셨던 것 간에 지금 그걸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증인은 판단하시고 뭐 형사 책임에 관계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증언 네.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네, 30항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23시 04분경부터 23시 17분경까지 약 13분 동안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있었는데 대통령과 어떤 대화 나눴습니까?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31항 물어보겠습니다. 자, 증거 순번 242번, 245번의 그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자, 증인께서 비서실장실에서 집무실로 이동하기 직전인 12월 3일 23시 01분경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지금 통화 내역상 확인되는데 이 문자 메시지는 어떤 내용의 메시지였습니까? 당시에 이제 황교안 그 피고인께서는 이제 제가 지금 뭐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는 그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그 분이었고 정치적인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 내용은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하여튼 그때 그 질문을 받고 제가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통화 뭐 제가 연락을 드릴 일이 없습니다. 당일날. 그러면 아마 전화를 하셔서 제가 전화를 받기 어렵다는 그 전에 모신 그 장관으로 모시고 같이 업무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렇게 리스펙트 하면서 이렇게 뵙고 있던 우리 검찰의 대선배님이시고 하니까 뭐 궁금해서 뭐 이렇게 뭐 연락을 하셨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전화 받기 어렵다 뭐 그런 그 문자를 남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시간이 되면 좀 전화를 달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확히 몰랐는데 그 조사 과정에 보니까 이 통화 부재중 통화는 그 통신사에 과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확인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전화 온 걸 전화를 받지 못하고 문자를 보내면 제가 그냥 문자 보낸 것만 저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해서 문자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던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그 전화가 피고인한테 와서 전화를 지금 못 받는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한 것 같다. 그럴 그러신가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문자를 뭐 해오신 게 아닌가. 그래서 피고인이 그럼 시간 될 때 전화해달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건 그 기억이 제가 정확하게 나는 건 아니고 예.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뭐 제가 뭐 굳이 문자를 해서 전화를 그냥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했으면 문자를 할 정도면 전화를 했을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당시 상황은 제가 굳이 뭐 통화를 드리고 뭐 하고 할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억도 없고 그러니까 그 문자는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문자 보낸 게 23시 01분경이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이때 증인은 그 비서실장실에서 다른 참모진들과 함께 있을 때였는데요. 이때 그럼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래서 그건 기억이 정확치 않습니다만 뭐 그랬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32양 물어보겠습니다. 자, 증인이 지금 방금 보여드린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문자를 전화를 받을 수 없다라는 문자를 보낸 이후에 비서실장실에서 혼자 나와 대통령이 있던 집무실로 이동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온 사실을 대통령께 알려준 사실이 있나요? 글쎄요, 제가 그때 기억은 없지만 제가 대통령께 그 얘기를 왜 해야 될지 전혀 상황하고 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33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통화 내역 계속 제시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이후인 23시 07분경에 이번에는 피고인이 증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럼 시간 될 때 전화 달라는 취지였다는 말씀으로 그런 문자로 기억한다는 취지였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도 당시 대통령께 뭐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34항 생략하고 35항 물어보겠습니다. 또 똑같이 대통령 CCTV 영상이고 추가 증거로 증거 순번은 366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대통령 CCTV 영상이고요. 자, 증인이 아까 집무실에 나와서 비서실장실로 이동한 다음에 이게 실제 시간은 02시 14분경인데 이때 비서실장실에서 나와서 이때 이 대접견실로 이동한 게 확인되고 그 사이에는 나간 모습이 확인이 안 된 것으로 봐서는 증인은 23시 17분경에 집무실에서 나와서 비서실장실로 이동하고 그때부터 12월 4일 02시 14분경까지는 비서실장실에서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 CCTV가 없는 복도 중간에 제 사무실로 가는 그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서실장실에 그렇게 오래 있었던 기억이 없고 중간에 나와서 제 사무실에 가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대통령실 안에는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대통령실 안에는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제 사무실에 갔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예, 이렇게 왔다 알겠습니다. 갔다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36항은 물어보겠습니다. 당시에 그럼 비서실장실에 있을 때 증인 외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그건 기억나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 법정에서 지금 재판장님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가 처음 듣는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질문을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뭐 기억나지 않는다 하고 증언하지 않는다는 거 하고 막 뒤섞여서 이게 좀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건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또 뭐 이제 증인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를 묻는데 그런 말이나 행동이 뭐 본인의 형사 책임의 불리하게 판단이 될 걸로 생각이 되면 증언을 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증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계속 하십시오. 네, 37항을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특검에서 진술하신 내용에 의하면 당시 비서실장실에서 다른 수석들과 함께 TV를 통해서 상황을 지켜보았다라고 진술했고 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정도의 말이 오갔다. 뭐 이 정도만 말씀하셨는데요. 당시 비서실장실에서 TV를 보면서 상황을 지켜본 것이 맞습니까? 비서실장실에서 나와서 거기서 또 잠시 있다가 또 뭐 사무실에 갔다가 뭐 이렇게 움직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럼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사무실에는 다른 뭐 증인 그 민정수석실에 있는 뭐 법률비서관이나 다른 그 직원들이 있었나요? 거기 이제 비서관들은 전부 출근 안 했고 그 보좌관도 그때 출근 안 했고 그래서 제가 뭐 아무도 없어서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증인 사무실에 왔다 갔다 왔다가 했다는 또 말입니까요? 뭐 움직였다가 뭐 그렇게 했던 거 아닌가. 그럼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실에 있을 때 이거 대통령께 스스로 비상계엄 해제하도록 건의하자라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 잘 기억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거는 하여튼 뭐 2시 무렵인가 뭐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해제 건의를 드린 거는 이제 국회에서 해제 표결 이후에 2시 이후에로 기억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38항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증거 순번 242, 245 통화 내용 제시하겠습니다. 자, 증인께서는 12월 3일 23시 25분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2분 39초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 내용을 통화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잘 기억나지 않는데 뭐 의미 있는 그런 통화는 아니었던 거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누구랑 뭐 의미 있는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랜만에 통화를 했으면 뭐 안부 말씀이나 그런 것들 했을 것 같고 또 이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도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코멘트해 드릴 만한 그런 내용이 저로서 갖고 있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권려온 전화는 안 받고 전화를 뭐 받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이때는 23시 25분경에는 전화를 직접 하셨잖아요. 이때는 전화를 하신 이유가 뭔가요? 전화를 뭐 그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하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정도 생각이. 그때는 전화를 할 수 있는 예, 상황이었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지금 내용에서 제가 그 이후에 뭔가 다른 걸 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집에 압수수색 나왔을 때야 비로소 이 통화가 그게 뭐 무슨 관심의 대상이 되나? 이래서 그걸 떠올린 거지. 그 이전에 저걸 저는 거의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39항 물어보겠습니다. 자, 피고인도 지난 기일에 말씀하시기를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싶어서 증인에게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습니다. 자, 통화 당시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비상계엄 선포 뭐 왜 한 건지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렇게 물어본 건 맞습니까? 그 통화 내용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증인이 당시 피고인에게 뭐라고 답변해줬는지도 기억 안 나시나요? 그 알고 있는 게 없으니까 말씀드린 게 드릴 게 없는 상황인 거죠. 뭐 그냥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제 제가 참고인이지만 그때 압수수색 그 나와서 그걸 이렇게 하면서 그 내가 한 일이 뭔지 그 압수수색 영장을 봤는데 제 행동이나 뭐 행위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거기에 압수수색 영장에.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 뭐 그걸 제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통화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께서도 이때 그 증인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피고인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 계엄에 대해서 아무것도 뭐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거든요. 그럼 당시에 증인께서 뭐 비상계엄 선포 왜 했는지도 저도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건가요? 그 대화 내용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항 질문하겠습니다. 증거순번 246번 2024년 12월 3일자 페이스북 게시글 제시하겠습니다. 자, 피고인은 증인과 통화를 마치고 나서 약 21분이 지난 후인 12월 3일 23시 46분경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급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지금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나라 망가뜨린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강력히 대처하십시오. 강력히 수사하십시오.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십시오. 이렇게 글을 게시했는데요. 당시에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까? 당시에 이렇게 글 올리신 거 보거나 뭐 들은 거나 언론을 통해서 알거나 한 적 있습니까? 저는 페북을 하지 않아서 글을 하시는지 또 뭐 저런 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당시에 제가 저렇게 보고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1항입니다. 이 게시글 올라간 이후인 12월 4일 00시 01분경에 증인이 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그 통화번호 게시하면은요. 00시 01분경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1분 2초간 통화한 것으로 통화 내용상 확인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부재중 전화나 뭐 그런 게 와 있었을까? 그냥 그런 정도 생각을 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증인이 전화를 건 것으로 그러니까 기억한다.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예. 뭐 제가 전화를 드릴 만한 일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게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부재중 전화가 왔을까? 그냥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인은 당시에 피고인에게 증인이 먼저 연락할 할 리는 없었다는 취지신가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 전에 저의 그 움직임이나 행적을 보면 제가 나와서 다른 분들하고 저녁 자리를 하고 그러고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그 정신도 약간 좀 놀래기도 했지만 뭐 취기도 있고 그런 지금 상황에서 뭘 더 했을까? 그러니까 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뭘 했을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상황이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12월 3일 23시 25분경에 증인은 피고인과 2분 39초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약 35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또 전화를 걸어서 뭐 더 물어본 것이 있나요? 뭐 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해서 뭐 물어볼 만한 상황은 없었던 것 같고 아마 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다시 또 드렸던 거 아닌가 뭐 그냥 그렇게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그럼 피고인이 뭘 물어봤는지 뭐 기억나시는 건 없습니까? 제가 물어볼 사항은 없었던 아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전화를 먼저 해서 했는데 증인이 아, 못 받아서 전화했다는 걸로 기억하신다는 거잖아요. 저 그럼 재판 피고인이 그게 좀- 예, 피고인이 증인에게 뭘 물어봤는지 이미 한번 통화했는데 글쎄 그런 잘 거 기억나지 기억나시는 게 않습니다. 있나요? 자, 43항입니다. 자, 두 번째 통화를 마치고 나서 또 약 10분, 11분 지난 이후인 12월 4일 00시 12분경에도 이번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서 38초간 통화를 하셨는데 이때는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짧은 그런 통화가 있었다면 그게 그 긴 통화도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짧은 통화는 더더욱이 기억이 잘 안 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니 뭐 때문에 압수수색을 나와서라고 말씀을 드릴 때까지 이 통화가 있었다는 거를 제가 머릿속에 별로 그렇게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러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게 없다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뒤에 물어볼 거긴 한데 앞당겨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비상계엄 55항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비상계엄 해제 시까지 시간 동안 증인은 피고인 외에 따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물어보시면 또 잘 기억 안 나죠,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뭐 연락을 많이 해서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건지 아니면 피고인하고만 연락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통화에 왜 피고인하고만 통화를 했냐 그런 그 관점이 아니고 통화를 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지 않게 그냥 어떤 제 업무나 뭐 이런 거랑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기억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졌던 거지. 뭐 특별히 그런 기억에 남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5항 물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또 12월 4일 20분 00시 20분경 그러니까 세 번째 통화를 마치고 약 한 11분 8분 정도 경과한 이후에 다시 피고인에게 이번엔 증인이 다시 걸어서 51초간 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는데요. 이때는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는 세 번째 통화는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으신 건데요. 네 번째 통화는 증인께서 하신 거거든요. 이때도 그럼 피고인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서 증인이 콜백을 한 것인가요? 글쎄 그렇게 통화한 것 자체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46항입니다. 자, 피고인과 증인은 12월 3일 23시 25분경부터
12월 4일 00시 20분경까지 약 55분간 4회나 통화를 하셨고 이때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 전이어서 엄청 긴박한 상황이었을 텐데 구체적인 용건이 있었기 때문에 통한 것이 아닌가요? 그 그러니까 이게 피고인의 용건이든 증인의 용건이든 뭐 어떤 용무가 있어서 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지금 뭐 긴박한 지금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뭐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 근무 2년이나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말하자면 뭐 일이랑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전에 2년 때문에 그랬는지 그런 그 문자 통해서 그냥 전화를 한두 번 이렇게 나눈 걸로 기억하고 제가 여러 번 했던 기억은 없는데, 그래서 중간에 이제 통화가 좀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또 드렸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핏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저는 알고 있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전화를 그냥 안 받는 게 약간 좀 죄송한 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중간 뭐 어디에 아니면 뭐 마지막에라도 이제 통화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얼핏 드린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통화 내용에 무슨 의미 있는 게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거나 뭐 그런 뭔가를 하고 있었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뭐 그런 쪽하고는 또 전혀 우리 저 비서실은 관계도 없는 데다가 또 뭐 안보실도 사실은 뭐 나중에 보니까 잘 몰랐다고 그러던데 그런 그 뭐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또 우리 그 민정 쪽하고는 또 아무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하여튼 뚜렷하게 저한테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당시 4회 통화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화를 하신 건 맞습니까? 뭐 당시 상황으로 봐서 아마 그 처음에 통화했을 때는 뭐 그런 뭐 안부 전화 겸 뭐 걱정도 해주시고 하는 그런 사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해서 시간이 조금 더 이제 그 한 2, 3분 뭐 이렇게 됐던 것 같고, 근데 뭐 막상 비상계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거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좀 그래서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그 대화 내용은 전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47항입니다. 증거 순번 241번 2024년 12월 4일자 페이스북 게시글 제시하겠습니다. 자, 피고인은 증인과 이 12월 4일 00시 20분경 그 네 번째 통화를 마치고 나서 약 8분이 지난 후인 00시 28분경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게시했는데 당시에 이렇게 글이 올라가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 페북을 하지 않아서 그때 뭐 그런 글을 올리셨는지 몰랐을 겁니다. 이게 지금 다른 그 언론이나 내지는 뭐 밥거래 형태로 이게 공유되기도 하였는데 뭐 보좌진이나 직원으로부터 전달받는 것도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보좌진들 뭐 출근도 안 했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보고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자, 48항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4년 12월 3일 23시 55분경 언론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당시 증인도 TV나 언론 등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였습니까? 당시에 뭐 상황은 그 TV에 뭐 나오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드문드문 그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뭐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네,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당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계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12월 3일 23시 13분경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 요구할 것입니다. 12월 4일 00시 01분경 지금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습니다.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군경에게 말씀드립니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했으며 이러한 한동훈 대표의 입장들이 언론을 통해서 속보 등으로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었는데 당시 증인도 언론 통해서 한동훈 대표의 이런 입장들 확인하였습니까? 뭐
당시에 그것들이 뭐 실시간으로 제가 확인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 무슨 뭐 업무가 돌아가거나 그런 상황 아니었다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하나하나 그때 당시에 제가 다 뭐 인지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는지를 지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위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집결하고 있던 상황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당시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위해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집결하는 상황이 그 당시에 뉴스나 TV나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이거 다 확인하셨습니까? 그 상황을 뭐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TV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근데 보다가 또 좀 안 보기도 하다가 보다가 안 보기도 하다가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언제 뭘 어떻게까지는 제가 기억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당시 증인께서 파악하기로 언론에서나 뭐 SNS 등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한 저명 인사나 언론 매체가 있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당시에 제 관심사는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피고인이 그 보여드린 이러한 페이스북 피고인이 올린 메시지들이 비상계엄 해제 이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증인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피고인이 올린 메시지 같은 건 못 봤습니까? 그래서 그 메시지는 저 관심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나중에 2025년도 9월 달이니까 시간이 굉장히 흐른 후에 압수수색할 때 이게 뭐 때문에 그러지? 그래서 그 통화를 가지고 이게 얘기가 되는 거구나라는 걸 내가 인지할 때까지 별로 그 통화 내용 자체를 그 통화 사실 자체를 제가 별로 기억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무슨 디테일이 있는 그런 기억이 저한테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54항은 뭐 기억 안 난다고 하시니까 생략하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대통령실 CCTV 영상 이게 22시 54분경 영상인데요. 복도를 비추는 화면이고 여기 보면 김태우 안보실 1차장과 신원식 안보실장이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같은 영상에서 23시 02분경 그러니까 증인이 집무실에 들어가기 2분 전입니다. 이때 영상을 보시면 아까 집무실에 들어갔던 김태우 안보실 1차장과 신원식 안보실장이 집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당시에 김태우 안보실 1차장과 신원식 안보실장이 집무실에 갔다가 나온 사실은 알았습니까? 그 대통령실 내에서 누가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서로 연락 공유가 잘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철저하게. 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이 김태우 안보실 1차장이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에 22시 54분경 집무실로 들어가서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나와서 이러한 그 정당화 메시지 이렇게 전파하도록 그 하급자에게 지시하고 또 그 외에 또 미국 다른 우방국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그 혐의로 최근에 7월 29일 날 내란 중위임 종살죄로 구속된 사실 알았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건 최근에 언론 보도를 봤고요. 예. 뭐 그런 뭐 말씀이 뭐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통령실의 업무는. 거의 공소장에 그렇게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김태우 안보실 1차장이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시간이 지금 보시면 23시 02분경이고 증인께서 아까 앞서서 혼자
대통령실 집무실에 들어갔던 시간이 바로 그 직후인 2분 후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때 안보실 김태우 안보실 쪽에 이런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나서 바로 증인을 불렀다는 것은 뭐 다른 이와 유사한 비상계엄의 우호적인 여론 형성할 어떤 뭐 민정실에서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라는 취지의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아니, 안보실 일하고 뭐 저희 일하고 그 관계가 없는 일이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슨 근거가 있어야 그런 질문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접촉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질문을 제가 선서하고 있는데 1년이나 지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말씀하시는 거를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런 얘기는 일체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주신문만 예정해서 반대신문을 변호인 측에서 준비를 하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뭐 주신문과 관련해서 꼭 반대신문을 할 사항 있으신가요? 간단히 혹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말씀 안 하셔도 좋은데요. 혹시 기소된 지금 재판받는 범죄 사실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증인께서. 뭐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헌법재판관 그 후보 지명과 관련된 인사 검증, 그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뭐 증언 거부 말씀도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아니 그 거기에 예. 전제 사실로 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거기에 거론이 돼 있고 그게 제 재판에서 지금 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증언하고 얘기하는 게 제 재판에서 지금 나온 얘기를 지금 오늘 상당 부분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 재판부에서 지금 그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는 싶은데 제 재판에서 지금 나온 얘기를 제가 선서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수사 때 진술하신 것도 증인 재판에서의 진술, 여기 진술이 또 상치되면 안 되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해는 합니다. 비상계엄이 이제 나중에 해제되고 네. 민정수석실에서 이게 뭐 내란죄로 막 탄핵 소추가 되고 그런 와중에 있어서 그 이게 내란죄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그것도 진술 거부하셔도 좋습니다. 그 뭐 그것도 지금 뭐 계속해서 그 논란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다가 해제가 됐는데 그게 요건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나 권한이나 그런 게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법리 검토는 안 하신 걸로 기억한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증언은 그냥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검사님께서 전화를 했냐 뭐 통화를 했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대화한 건 한 번 정도만 기억이 나시고 나머지는 그냥 그 통화만 아니 전화 발신 내용만 있지 상호간에 우리 여기 황교안 피고인이나 증인이나 실질적으로 통화한 기억은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때 수사를 그 저 통화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한 번 통화하고 그 다음 통화 때 아주 통화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통화가 더 있다고 하니까 그건 또 뭐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그게 짧은 거기 때문에 뭐 짧은 그걸로 해서 뭘 저 정보를 전달하고 받고 그러려면 설명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건 아니었던 거다. 그리고 그게 머릿속에 전혀 기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뭐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보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처음 봤거든요. 변호인들도 동영상 지금 저 검사 측에서 보여주신 거 예. 이걸 잘 검토해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로 더 변호인 물으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 증인 그 오늘은 원래 그 저희가 오전에만 재판을 이 사건 하기로 해서요. 네. 특검 측 주신문만 오늘 하기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신문을 위해서 한 번 더 출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